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렇네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유민호 기자도 열차를 좀 자주 이용하는 편 아니십니까? 네, 저 뭐 서울도 가고 강릉도 자주 가다 보니까 KTX 자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주말 또 부부 하고 계셔서 네, 거의 뭐 격주 부부 수준이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뭐 KTX 정말 자주 이용하는데 오늘 관련 내용 취재해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SRT랑 KTX가 통합을 하겠다라고 단계적 통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통합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기존 SRT와 KTX 그동안 어떻게 좀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까?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좀 SRT 타는 경우는 잘 없는데요. 일단 SRT도 고속 열차입니다. 이제 예. 일반 열차가 아닌 고속 열차는 우리나라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가 있고 음. 주식회사 SR이 운영하는 SRT가 있는 건데요. 네. 이 KTX는 서울역과 용산역을 기점으로 하고 SRT는 서울 우리 강남권에 있는 수서가 기점입니다. 이 정부는 코레일의 독점 체제를 깨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와 요금을 개선하겠다면서 SR을 설립했고 예. 지난 2016년부터 운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제 통합 얘기가 좀 계속해서 나왔던 것은 이제 다만 우리 기차를 타보면 아시겠지만 뭐 다만 뭐 서비스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고 뭐 철도도 같은 철도를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중복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뭐 수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독점을 깬다라고 했는데 뭐 그렇다고 가격 경쟁이 돼서 싸지거나 한 것도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SRT가 10% 정도 싸긴 한데 그렇다고 뭐 KTX가 요금을 내린 것도 아니고 뭐 좀 애매한 상황이 지속됐던 거죠. 그리고 또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SRT가 들어온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네, 거의 이제 하루에 2편 정도 운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체감하는 것들이 좀 지역민들이 낮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SRT와 KTX가 통합 운영되면 어떻게 운영된다는 겁니까? 이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TX 운영사인 코레일과 SRT 운영사인 SR을 예. 통합시키겠다는 건데 예.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거고 예.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 통합을 실시해서 하반기에는 통합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그럼 당장 이제 내년부터 뭐가 달라지는지 이용자들이 뭐가 좀 크게 체감될 것인지 이게 궁금해요. 네, 일단은 우리 여수엑스포에서 지금 동탄역이랑 수서역을 가려면 하루 이제 2번 운행하는 SRT를 탈 수 있는데요. 네. 새벽에 한 대가 있고 오후 이제 2시 반쯤에 한 대가 있어요. 네. 어제 현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제 인터뷰를 좀 요청드렸는데 취소표를 구하려고 한 4일 동안 이제 새로 고침을 하다가 이제 동탄에 거주하시는데 겨우 구했다. 그래서 타고 간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고요. 근데 하루에 2대면 진짜 없는 수준이라고 없는 해야 될까요?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있어가지고 좀 뭐 다행이라는 반응도 있고 그렇게 예. 한데 이 통합 단계가 시작되면 이제 KTX 열차를 타고 동탄역과 수서역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가장 큰 변화인데 이 반대로 SRT 열차를 타고 서울 용산역에도 갈 수 있는데요. 이 두 운영사마다 좀 남는 열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열차들을 교차 운영을 해서 최대한 효율을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는 이제 코레일 앱이 따로 있고 SRT 앱이 따로 있는데 예. 이 모든 열차편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예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는 것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앱 통합 진짜 필요하고 뭐 옛날에는 같이 뜨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뭐 이제 아예 따로 있다 보니까 네, 설정도 해야 되고 그런 좀 불편함이 아직까지 예.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KTX가 이제 수서 동탄을 뭐 경유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네, 자유롭게 기점역을 활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수서에서 아마 이제 뭐 서울역까지 가는 그런 노선은 없는데 이제 만약 KTX 열차를 타고 뭐 출발과 도착 지점을 좀 자유롭게 해서 그러면 이제 좀 열차 운행 같은 것들이 중복되는 것을 좀 줄이고 예. 하다 보면 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열차 운행은 늘리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좌석 수가 늘어나는 거죠. 절대적으로 늘어난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느는 거 참 반갑고 좋은 소식입니다만 같은 전남 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열차 운행을 효율화하면 이제 전체 노선 이제 뭐 경부선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노선들이 전국에 있잖아요. 네. 하루 16,000석 정도가 이제 고속철도 좌석수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정부가 예상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추산치입니다. 이제 목포에서 광주 송정으로 가는 호남선은 한 4,600. 예, 광주 송정에서 서울로 가는 이제 호남선이 4,600석 정도 늘어나고 예. 여수 순천 그리고 익산 거쳐 서울로 가는 전라선은 191석 늘어날 것이라고 코레일이 추산을 했습니다. 이 단순 비교만 해도 이제 24배 차이가 나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네. 이게 호남선과 전라선이 있는데 호남선이라고 하면 전남 서부권으로 서부권 이제 광주를 거쳐서 이제 대전 거쳐서 올라가는 이제 노선이 하나 있고 그 호남선이죠. 광주에서 그럼 목포까지 가는 네, 거기는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예, 거죠? 거기도 호남선입니다. 예, 호남선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주를 이용하는, 안 네. 거치고 우리가 이용하는 네. 익산, 전주 이렇게 거쳐서 남원, 뭐 네. 구례 이런 데를 거쳐서 네. 여수 엑스포로 오는 요게 그게 전라선인데 예, 예. 호남선은 지금 증편되는 좌석 수가 4,600여 석입니다. 예, 하고 예. 근데 전라선은 191석, 네, 200석이 채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아까 저 24배라고 했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단순 비교해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왜?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좀 어떻게 했냐고 코레일 측에 거듭 물어봤는데 네. 일단은 뭐 자세한 뭐 시뮬레이션 이런 공식 같은 것들은 말을 좀 없다는 입장이 왔어요. 일단 방금 이제 보도 후에 좀 입장을 좀 들어보니까 예. 일단 전라선 191석, 호남선 4,600석 늘어나는 거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이제 현재 공개된 시뮬레이션은 이제 기존 열차 운행 횟수나 좌석을 기준으로 이제 최대한의 이제 그 좌석을 늘려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예. 아무래도 이제 호남선이 이제 광주를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전라선과 달리 SRT도 운행 횟수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계산을 해서 이제 늘리다 보니까 이런 격차가 난 것으로 지금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제가 알기로도 호남선에 훨씬 더 많은 SRT 열차가 지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전라선에 비해서 어쨌든 교차 운행을 하면서 좌석 수가 좀 늘어난다는 건데 이런 차이가 좀 생긴 것은 뭐 전남 동부 지역 민으로서는 약간 좀 그렇습니다. 좀 의아하죠. 너무 예.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통합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이 수요와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이 향후 늘어날 좌석 수 그리고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공식적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제시하겠다는 게 코레일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뭐 도나 의회 차원에서 관련해서 해결 방안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우선 최근 도의회에서 전라선 차별과 소외가 또 이제 시작됐다라면서 이를 멈추라고 건의안을 냈고 이 전남도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이제 예. 코레일 국토부를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목소리가 있으니 좀 전라선 증편을 위해서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 전라선도 그렇고 호남선, 경부선 전국 어디든지 지금 뭐 열차 좀 늘려달라, 예매난이다 이렇게 좀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네. 이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걸 다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게 이 평택에서 오송까지 가는 철도가 이제 포화 상태입니다. 이제 그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열차를 타고 이제 목포에서 올라가고 이제 뭐 여수에서도 올라가고 이제 네. 부산에서 올라오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하나로 만나서 평택 오송 구간의 철도를 지나야 되는데 네. 그 구간이 이제 철도가 너무 포화 상태다 보니까 이제 열차를 더 투입하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지하로 이제 그 철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열차 그 철로를 철로를 이제 예. 지하로 만들어서 복선화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예. 이게 2028년쯤에 좀 끝날 것 같다는 전망이 있거든요. 이제 예. 목표가 28년이에요. 근데 예. 좀 업계 관계자들한테 좀 들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공사잖아요. 공사라는 게 항상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전라선을 본격적으로 증편을 하고 더 많은 열차, 더 긴 열차를 투입하려면 이 복선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야지 이제 전라선이 본격적으로 증편될 수 있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한 2년 넘게 남은 상황인데 우선 뭐 코레일 측에서 191석 뭐 이게 확정은 아니다라고 밝힌 만큼 조금 더 기다려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1차로 밝힌 것이 이렇게 차이가 좀 난다는 게 전남 동부 지역에서 좀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KTX 많이 이용하는 이용객 입장에서는 잘 네, 좀 오늘 해결돼서
좀 간절하신 것 같아요. 많이 예.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증편이 돼야 합니다. 네. 주말에 너무 힘듭니다. 수도권 왔다 갔다 주말고 하기. 아침이고 저녁 노선 구하는 게 좀 쉽지가 않죠. 진짜 새벽마다 취소표를 구하는 게 전쟁인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요. 다음에 또 추가적인 결과 나오면 다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